연방정부가 당뇨와 피임약 및 장치를 지원해주는 내셔널 파머 케어 법안을 공개하고 각 주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셔널 파머 케어 법안에 따르면 의료보험 카드를 소지한 캐나다인은 당뇨와 피임 관련한 약물과 장치 구입, 혈당 테스트기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당뇨병 환자 4명 중 1명, 즉 370만여 명이 비용 부담 때문에 인슐린을 구입하지 못하면서 뇌졸중이나 절단, 실명, 심부전 같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900만 명 가입 연령 여성의 피임을 위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구 피임약에서 자궁 내 장치, 호르몬 피임 주사, 사후 피임약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시행하려면 연방과 각 주가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행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각 주와 합의가 끝나면 약간의 지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에선 대략 15억 달러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성과 접근성을 고려 당뇨와 피임약을 먼저 추진한 뒤 평가하고 이어 다른 약물로 혜택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을 강력히 추진해온 신민당은 국가적 지원의 첫 발걸음이라며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불참 의사를 밝힌 주들도 결국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엘버타와 퀘벡주가 자체 의약품 혜택 프로그램이 있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엘버타주 의사와 의료진들은 주정부 대응에 반대했습니다. 이들 2개 주 역시 연방 지원금을 받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온타리오주는 연방 제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존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정책이 공공이나 민간보험을 통해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캐나다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이민자의 삶이 생존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다문화 국가로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반대로 캐나다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집값과 임대료, 치솟는 생활비, 일자리가 주 요인입니다. IT 분야 전문가인 한 가족은 캐나다 근무 경력이 없어 5년 동안 최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다 IT 분야 일자리를 찾았지만 임금이 집을 마련해 살 만큼 충분치 않아 여기민을 신중히 고민 중입니다. 20대 멕시코 이민자는 높은 생활비 탓에 여행이나 외식, 취미도 모두 끊었다며 삶의 질이 더 떨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특히 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 토론토와 메트로 밴쿠버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차별도 흔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유학생으로 가족과 함께 온 남성은 자녀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취업하기까지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곳에 먼저 온 사촌과 친구들 덕분에 빨리 정착할 수 있었다고 감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도 안전과 차별을 장점으로 들었고 공공서비스와 정부 청렴, 표현의 자유를 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민 중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친절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겉으로 미소 지을 뿐 잘 모르겠다는 응답과 친구 사귀기 너무 어렵다는 호소도 있었습니다. 앞선 통계에서 이민자의 5%가 5년 안에, 17.5%가 20년 안에 역이민하거나 다른 나라로 떠났으며 여기민을 결정한 이들 중 15%는 영주권을 취득한 뒤 15년 안에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와 캐나다 시민권 연구소는 이민자 유치뿐 아니라 이민자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며 특히 상당수의 젊은 이민자가 캐나다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조사에서 18세에서 34세 중 30%가 2년 안에 캐나다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권 취득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1996년 75%에서 2021년 46%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고 가족 소득이 낮고 언어 능력이 낮은 영주권자들 사이에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캐나다 전국 15개 주요 도시의 생활비가 많이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졌는데 집값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주카사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의 생활비와 주택의 벤치마크 가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부부와 자녀 둘을 둔 4인 가족의 식비와 의료비, 주거비용 등을 기반으로 생활비를 측정한 결과 토론토는 5년 전 4만 7천여 달러에서 5만 5천여 달러로 18% 증가했습니다. 집값 역시 5년 전 74만 7천여 달러에서 106만 6천여 달러까지 올라 43% 폭등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생활비도 5만 6천여 달러로 17% 오른 가운데 집값은 92만 3천여 달러에서 116만 천여 달러로 26% 상승했습니다. 엘버타주 캘거리도 생활비가 18%, 집값이 35% 뛰었으며 퀘벡주 몬트리올은 생활비 16%, 집값은 51% 급증했습니다. 생활비로만 보면 캘거리가 5만 6천여 달러에 달해 15개 도시 중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집값 상승률은 몽툰과 헬리팩스가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주카사는 집값이 생활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찾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13개 도시가 생활비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른 가운데 엘버타주 에드먼튼과 서스케처원주의 리자이나는 반대로 생활비가 더 빨리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세금 시즌을 맞아 연방국세청이 사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세금 환급이나 미납 잔액과 관련해 허위 약속을 하면서 납세자들을 속이는가 하면 납부액을 줄여주겠다며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올리는 등 수법이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국세청인 것처럼 보낸 문자 메시지엔 이름과 신번호가 적혀 있지만 대부분 사기라고 지적한 국세청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보낸 모든 내용은 무조건 의심하고 메시지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신번호와 비밀번호, 은행 정보 등은 절대 공유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웹사이트에 특별 사기 경보 페이지를 만든 국세청은 만일 국세청 직원이라고 전해오면 대응하지 말고 끊은 뒤 웹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확인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주택 부문과 기업 투자는 전년도보다 감소했지만 수출이 증가하면서 실제 국내 경제 성장률이 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3분기 국내 경제가 0.5% 감소하면서 우려가 컸던 경기 침체는 다행히 없었지만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억제하고 기업의 매출 역시 감소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16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입니다. 올 1월 GDP 성장률이 12월에 비해 0.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연방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선 80%가 6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유치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최 비용이 당초 3억 달러에서 3억 8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월드컵 유치를 통해 GDP가 3억 9,200만 달러 증가하고 세수도 1억 1,89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온주 정부의 9,700만 달러 지원 이외에 또 다른 지원을 약속한 연방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밝히지 않아
토론토시가 떠안아야 할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 시의원은 국제축구협회와 맺은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투입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토론토시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 본선 5경기, 32강전 1경기까지 총 6경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멕시코인에 허용해오던 무비자 입국을 전격 취소하기로 당장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캐나다 방문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국민의 난민 신청이 폭증하기 때문으로 다만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비자를 소지했거나 항공 여행일 경우 등 일부 방문자는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엔 반드시 방문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멕시코에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자 난민 신청이 폭증하면서 주요 경유지인 퀘벡주에서 연방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왔으며 미국 불법 입국 경로로 악용되자 미국에서도 비자 적용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멕시코인은 2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대기 중인 사례도 2만 8천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